출근 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인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지. 근무 시간을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러면 계약서. 9시부터 그놈의 계약서. 계약서가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놈의 계약서. 9시부터 6시까지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9시에 도착하는 게 사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피해 주는 거는 거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얘 옷을 입기 전에 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옷 갈아입는 시간을 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집에서 입고 일을 오든가.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니까. 네. 뭐 약속할 때 좀 한 10분 먼저 도착하듯이 회사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예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거지 문서는 그게 맞잖아요. 문서랑 계약서를 너무 좋아해요. 네. 아, 무슨 그러면 근무를 하는 시간에 페이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친구랑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전화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일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시간은 다 일한 시간에서 빼고 페이를 빼도 되는 거예요? 독하다, 독해. 아니 그렇잖아요. 독하다, 그거 예.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저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랑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효율을 위한 그게 업무다. 네. 우리가 사람인데 기계가 아닌데 9시부터 6시까지 100%의 효율로 인간을 쥐어짤 수는 없어요. 한 70, 80%만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근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출근 시간도 개인적으로 나는 일찍 좀 가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인 거고 딱 맞춰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 자유인 것이 네가 59분에 왔어 늦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 아, 이걸 우리 쪽으로 오면은 우리 오늘 녹화가 8시였잖아요, 오전. 네네네. 근데 저는 집에서 6시 반에 나왔고 우리 누나는 3시 반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녹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준비를 이거 다 말아야 되니까. 물론 그거를 오 박사님 3시 반부터 움직이세요 날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8시에 딱 스탠바이를 하고 8시 20분에 촬영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 때는 1시간은 일찍 출근했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1시간. 1시간에서 30분 전에 출근해야지 매장이 돌아가게끔 선배들이 오기 전에 뭔가 세팅을 해놓고 어허. 이게 당연한 시대에서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걸 가르쳤고 근데 안 하니까 막 그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옷 갈아입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5분 전에 도착하면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나.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개념을 서로 좁혀야 될 것 같은 게요. 우리 출근 시간이란 용어를 바꾸면 돼요. 출근 시간이 아니라 네. 업무 시작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용어를 그렇게 바꾸면 계약서를 쓸 때 그럼 별로 논란이 없잖아요. 네, 문제가 계약서에 없는 그렇게 나와 거잖아요. 있다면 따라야죠. 네네. 맞습니다. 와우. 오, 맞네요. 그죠? 그 용어를 그렇게 바꾸면 이걸 가지고 서로 자존심 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출근 시간은 실무를 시작하는 시간. 괜찮죠? 그건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은 어, 거죠. 괜찮죠? 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는데 우리 MZ 세대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후배들은 어떨 때 가장 직장 선배들이 안타까운지. 되게 아침 시간이라 그 주변에 음식점 여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아침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침에 김밥 먹고 싶다 이렇게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뭐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낀대리님이 한 3, 40분 동안 없어지신 거예요. 아침 업무에. 낀대리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겠는데요. 반응을 했죠. 근데 한 40분 뒤에 김밥을 사고 오신 거예요. 문 연 곳을 어떻게든 찾아서. 웬일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주위 분들이 아 역시 낀대리라고. 근데 전 이런 걸 보면은 밑에 사람도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해주면 그리고 두 번, 세 번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빨간색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은 MZ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김밥 뭐 달려가서 아까 이런 모습들을 나를 위해서 누가 후배가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싫을 것 같은데요. 싫다고? 그냥 제가 할 것 같아요. 차라리 해야 되면 진짜. 그게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약간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척 그게 너무 같은 싫은 것 거라도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잘 하면 되는데 맞아.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또 다 맞는 얘기인데요. 어떤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는 뭐냐면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협동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낑낑이님은 그게 그냥 김밥 심부름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업무의 처리에 서포트라고 그렇죠. 예. 협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회사를 위하고 업무를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포트인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암묵적으로 이해하던 면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그걸로 갈등이 현재 생겼다면 이건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은 최소한 몇십 년 살아온 방식과 형태가 있어요. 그럼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사수들이 그 자리에서 불이해한 거 하고 막 옳지 않음을 얘기하고 이거를 바라는 것 또한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아 회식. 회식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회식 문화 자체가 그 수직적인 조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조차도 더 수직적으로 변하는 것 맞아. 같거든요. 예, 술도 강압적이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입술에 술이 닿았는데 너는 왜 술 안 마시니? 이런 식으로 설마 요즘도 저런 게 있어요? 근데 없지 않아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있어요. 어머. 물론 조직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합에 도움이 되고 친목에 도움이 된다고를 앞서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강압적인 문화가 더 강요를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술을 못 해요. 술을 3잔 마시면은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날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그렇게 술을 먹여요. 근데 제가 안 먹는다고 나쁜 하면 사람이고. 그거를 너 따라왔으면서 왜 여기까지 와놓고 안 먹어? 문제가 있는 회사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안 먹으려고 제가 막 운동이나 뒤에 스케줄을 막 예약을 해놔요. 그러면은 저 이따가 어디 가야 돼요. 이러면 그거 그냥 취소해도 되는 거잖아.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회식이 오히려 상하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그 사장님을 위한 우리의 침묵. 주로 팀장님이 술 땡길 때 막 회식하자고 그러잖아요. 알죠. 오늘 약간 우리 술 땡길 돌보로 법카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랑 좀 연관이 있자면 이제 예전에 막내로 있었을 때는 연습하는 거 너무 즐겁죠. 다 같이 막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 다 해가지고 이제 각자 헤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야야 그냥 밥 먹고 놀자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 방금까지 같이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또 나는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팀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좀 별개로. 사랑하는 만큼 개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니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요. MZ들은 밥을 사주는 게 싫은 것도 아니고 그 상사가 꼭 싫은 것도 아니고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의 왜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 하나요? 이거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 갈등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갈등.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게 그러니까 꼭 위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맞아. 평소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뭐 커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좀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회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생 일만 하고 서로 다른 뭐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 회식하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건너뛰면서 갑자기 친해져야 되는 거니까 좀 이제 불편한 거죠. 이거 진짜 너무 맞다. 진짜 맞다, 이거. 진짜 맞다. 네. 제가 이제 그 상사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면
이게 말만 걸어도 사실 별로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평소에 이걸 계속 지속해서 다가가기가 그들의 입장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회식이라는 핑계 삼아 사실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술이나 한 잔 이렇게 건네면서 말을 오히려 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멀뚱멀뚱한 사람한테 야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 벌써 딱 표정이 왜 이런 표정은 질 텐데 거기서 이 상사가 나를 위해 다가와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직원이 많지 않을 거라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따박이님은 점심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 식사는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업무 시간 내니까 어차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이 감정 교류의 장이라면 그것까지 뭐 MZ 세대로서 뭐 반대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다만 화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한우를 사주셔도 친구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좋아요. 회사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고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동과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저녁 식사 같은 거는 퇴근 시간 되게 이후죠.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같이 일을 하면서 협동하는 관계라면 그래도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이 회식은 굉장히 오래전에 공지가 됩니다. 그럼요. 미리 공지한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뭐 네. 회식 자체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네네네. 이건 쉽게 도출될 것 같은데요. 그럼 회식은 미리 사전에 공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술 땡기는 날 부르는 게 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강요하지 않는다. 네. 네. 자, 그럼 합의가 된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꼰대님들, 후배님들이 저 오늘 같이 회식 못 가는데요. 밥 같이 못 먹는데요.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삐지지 말기. 그거는 개인적인 다른 일이 있어서인 거지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삐지미 말기.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퇴근 후 연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새벽에도 보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로요? 공부한 거에서 요리 관련된 공부를 제가 밤새 매일 해요.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괜찮은 거를 보내요, 애들한테. 너도 같이 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막 새벽 2시, 3시 늦게까지 잘 때도 있고 갑자기 이거를 꼭 그 애들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보내요. 그 후배들한테 막 도와주고 싶으신 건가 보나. 자, 보냈는데 이걸 안 봤을 때 뭐 화가 나시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죠? 그렇죠. 어이구. 야, 맞는데. 그러면 그냥 꾹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날 업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될 텐데. 근데 새벽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무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양심이 있죠. 12시 넘어서 보내면은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물어보긴 해요. 왜냐면 출근 시간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는 그래도 알려주겠다고 보내주는 거는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나는 알아서 알려주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카톡으로 뭐가 내용이 와 있어서 일이 안 없어지는 상황이면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스트레스 가죠. 받아. 난 퇴근을 했는데 맞아요. 내 대표님이 뭔가를 보냈어. 확인을 안 하고 싶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신경 쓰이는 건 이건 스트레스잖아요. 맞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겠죠. 급한 거니까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카톡을 보내면 좀 애매하구나.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일로 보내는 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퇴근 후에 연락을 보내시는 것도 이제 선배님들의 자유지만은 내 개인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저의 자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그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맞아. 아니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응급이나 위기 상황은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응급이나 위기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맞아. 근데 가능한 응급 위급은 전화로 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예. 이 두 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음에 좀 그 상처들이 좀 크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정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MZ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꼰대들은 불평이라고 느끼면서 이게 눈꼴 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게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니까 일을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또 세상이 변하는 만큼 약간 변해 가야 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인 MZ들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내 감정 표현, 네, 좋아요. 다만 감정 표현도 다듬어야 돼요. 왜? 회사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막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모인 곳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끼리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일을 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면들이 있다고 봐요. 꼰대. 이거는 말 자체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네. 그리고 뭐 아유 MZ 쟤네들 이것도 좀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오히려 막는 게 아닌가, 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우리만큼은 이 방을, 서클하우스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꼰대, 뭐 얘네들 요즘 애들 이런 말 좀 많이 안 쓰면 어떨까요?